오늘은 지난번에 하다가 못했던 얘기,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인데요. 참고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70%는 재미로 들으시고요. 30%는 한귀로 흘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술적 의미가 내포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재미로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식의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하나는 기본적 분석이죠.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누구나 아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 평가, 실제 기업의 가치는 여기인데 지금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기업 분석, 뭐 PER이 어떻고 뭐 PS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기본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은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너나 분석하고 우리는 요 점 찍힌 이걸로 주식의 변동 가격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점에 모든 어떤 데이터가 있다. 시장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본적 분석에 의한 그런 가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실제는 이거죠. 자, 이걸 보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조금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자, 하면 됩니다. 점이 이렇게 많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주식 뭐 거래된 거죠. 거래된 거, 너도 거래되고 거래하고 그 다음에 요 모습에서 우리는 다음 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아니냐, 이렇게 발이 되냐. 저 점이라는 거는 그 기업을 분석한, 그걸 찍은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을 분석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아니야. 저 점에 이미 저 기업의 특징은 다 나와 있어. 우리는 패턴, 특징, 규칙, 질서, 믿음?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금 과학적인 내용도 넣어야 되니까 단순하게 점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적죠. 그래서 X축과 Y축을 도입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수학을 배웠거든요. 우리는 배운 문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하게 주술적 의미로 찍으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X축에 시간을 넣고 Y축에 가격을 넣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눈에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로 보기엔. 그래서 또 바꾸죠. 안 되겠다. 저걸로 복잡하니까 저 많은 점 중에서 어느 한 점, 주로 종가가 되겠죠. 가격이 끝나는 것만 이어서 그려요. 그랬더니 이 점이 싹 사라지고 요 빨간 선이 됩니다. 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딘지 위치가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점이 많이 버려졌죠. 그래서 저 많은 버려진 점들을 좀 활용할 생각을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눈에 익으시는 이제 캔들 차트잖아요. 요 캔들이라는 게 이 캔들 안에 점들이 다 들어간 거죠, 사실. 이 점들은 다 가려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여진 요 차트의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갔다. 자, 이제 다음 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 그래도 이걸 뭘로 알아야 돼? 우린 배웠죠. 우린 수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점들을 함수로 표현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 함수로 만들기 전에 오르는 주식을 사고 싶다. 저 많은 점들이 찍히는 게 우상향하는 점을 찾고 싶죠. 이게 모든 대부분의 나라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키면 나오는 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이동평균이라는 게 있죠. 평균값, 기울기. 이 함수의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좋아하죠? 이동평균이. 기울기가 양수인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울기가 양수인 것 같은데 이게 가다가 이게 좀 이게 좀 기울기가 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야, 이거 이 기울기만으로 그걸 이게 되겠어? 여기 멀잖아. 그래서 여러분 같은 걱정을 하실까봐 먼 거를 땡겨줘요. 앞으로. 어떤 거를? 이 120일 이동평균은 여기잖아요? 이거 머니까 앞으로 땡겨서 여기도 보여줍니다. 여기 각도도 보여줘요. 점점 땡겨서 보여줘. 이 정도면은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걸로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저 기울기가 가다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먹을 게 작잖아요. 더 많이 먹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욕심 있는 분들은 저렇게 가는 놈을 찾는 게 아니라 꼭 그래요. 꼭 전환을 찾아요. 근데 대부분 전환을 찾으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합니다. 특히 단타할 때.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전환을 찾으면 좀 망해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추세 전환을 찾는 분들은 좀 그래도 길게 가져가야 돼. 왜냐하면 가는 말에 올라타야 이거 단기를 계속 먹으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 빠지고 있는 중에 이거 전환 내가 찾아서 10배, 내가 교과서에서 봤다 10배거 많이 들어요. 10배거 주식을 10배 가는 주식을 찾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타를 해요. 아니, 그런 거는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찾는 거고, 무슨 단타가 10배야. 단타는 가는 말 올라타야죠. 가는 말 당연히. 하지만 이런 추세 전환을 보통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추세 전환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단어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단어. 뭡니까?
아래에서 각도가 음이었는데 이거였는데 점점 각도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 양으로 바뀌었다? 그거를 쉬운 말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말로 하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말을 쓰죠. 한마디 여러분이 바라는 바로 그 점을 기울기로 말을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굉장히 쉬운 데부터 지금 좀 시작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하냐? 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자, 한마디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값이 사실은 그 기울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점들, 이 함수의 기울기, 그게 보통 이동평균이고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말해주면 안 보고 하시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이거 그렇게 갖고 벌면은 다 벌었지. 다른 사람이 다 보는데 돈 못 버는 거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지 않아. 뭔가 나만의 답이 필요해 생각하시는데 맞는 말은 아니죠. 중요합니다. 왜냐? 파랑새는 제가 생각하기에 멀리 있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면 여기 찍히는 많은 점들이 캔들 차트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정보가 부족하죠. 왜? 뭐가 부족할까요? 이 안에 많은 점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점들이 몇 개가 찍혀 있는지는 여기는 안 보이죠.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점들이 몇 개 찍혀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에 보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HC 키면 거래량이죠. 점들이 몇 개가 찍혀 있는지를 여기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요 점이 많이 찍혀 있는 날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차트 분석하는 분들이 왜냐하면은 어느 날은 점이 이렇게 엄청 많이 찍혀 있는데 어느 날은 몇 개 안 찍혀 있어. 이런 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의 가격 변동이 중요하다. 이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이 폭발한 주식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왜? 거래량이라는 것은 저 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저 점이 많은 날 그런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와 매수에 참여했고 그 가격이라는 Y점이라는 거는 어떤 매물대다. 어떤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다. 여기에 물린 사람이 있고 여기서 산 사람이 있고 여기서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위에 있을 때는 지지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선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거래량이 어느 날 이렇게 거래량이 가다가 어느 날 거래량이 이렇게 쓰고 쓴 종목들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을 찾아라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표현까지 아니지만 뭔가 많은 힘이 많은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거래량만 커지는 걸 기다려서 이 거래량이 커짐과 동시에 양봉이 나는 걸 기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실제로 종목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로우 데이터는 이런 로우 데이터였는데요. 이거를 캔들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넣고 이동평균이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찍혔는지를 넣어서 이 세 개를 합친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자 이제 이 차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점을 찾으면 돼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많은 기울기도 있고 들어간 점도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가 어디로 갈지를 찾으면 됩니다. 되게 쉽죠? 라고 얘기를 하면 화를 내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야 그 기울기만 봐서는 이게 다음 점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울기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통계함수 우리 이런 걸 보면 이런 건 보통 중앙 평균이 있고 1시그마, 2시그마 하면서 밴드로 봐야 돼. 무식하게 이 많은 거를 하나의 선으로 보려고 그러면 정확치 않아. 이 선에 통과하는 게 이 많은 점들이 보면 위아래 많잖아요. 이 통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배운 걸 써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밴드로 봐야 되는 사람이 또 늘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 이런 거죠. 볼린저 밴드 같은 거는 인벨로프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니까 민 값이니까 1시그마, 2시가를 넘어서 이 볼린저 밴드 근처로 가면은 매도하고 아래 근처로 오면은 과도하게 벗어난 거니까 확률적으로 중앙으로 모일 테니까 매수하고 야 이거 매도하고 좋네 야 이거 딱이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훌륭한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볼린저 밴드에 약점이 있어요. 저런 밴드류의 약점 탁 치고 오르는 주식이 약해. 그래서 개인이 이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오르는 이게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볼린저 밴드는 여기 오면 팔잖아요. 이게 그럼 그렇게 무식하게 오르는 종목 말고 이거 박스권에서 이거 유용하고 이렇게 서서히 오르는 종목에선 좋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아니. 야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테슬라 못 골라. 텐베거 없긴 없는데 텐베거가 없어서 개인한테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볼린저 밴드가 입이 벌어진다 표현을 하거든요. 밴드가 쫙 벌어지면서 아래로 가야 사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자꾸 위만 치면서 올라가 이렇게 미친 종목들. 이거 못 고른다고 인기가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스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왜냐면 위에 이게 맞기 때문에 이런 거 찾는데 좀 유용하고 자 그럼 알겠어. 그럼 밴드도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럼 뭐를 하냐? 가장 많이 하는 거. 진짜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실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그게 뭐였냐? 이거예요. 손으로 커요.
이거를 민을 놓고 1시그마, 2시그마 넣고 아래 위에 이렇게 하면서 볼린저 배트 같은 거 하니까 너무 원시적이야. 그럼 뭐가 안 원시적인데 이거 봐봐. 이걸 선으로 그으면은 그게 더 원시적이잖아. 아니야. 잘 그으면 돼. 죽도록 선을 그어요. 1분봉부터 걷기 시작해서 10분봉, 1봉, 주봉, 월봉까지 겁니다. 그럼 뭐를 찾는 건데 도대체? 다 거요. 이거는. 애기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긋습니다. 봐봐. 이렇게 밴드가 있는데 밴드 밖에, 선 밖에 나와. 이게 뭐다? 추세가 깨졌다. 아니 그거 아까 이동평균에서 이거 기울기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바뀐 거 똑같잖아요. 아니 그건 느려. 봐봐. 이 점 하나가 바뀔 때 우리는 이 타이밍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며칠 걸려서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거 느려. 이 점이 확실해. 매도야. 지지선, 저항선. 이거 몰라. 이게 지지선이고 이게 저항선이고. 실제로 이 전략을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해요.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나야죠. 예를 들면은 아래 거래량을 되게 중시합니다. 이날 거래가 많이 된 날에 이 가격을 마음속에 갖고 있거나 어디다 적어두거나 해요. 이 때가 흔히 말해서 매물대라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난 이 때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영이를 깼는데 자기가 생각한 이 매물대를 하향 돌파했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1+1이니까 나의 의식이 강화됩니다. 믿음이 10 정도가 생겨요. 확실하다. 그쵸? 왜냐면 내 조건 if를 2개나 만족했으니까. if를 하나로 하냐 2개로 하냐인데 보통 2개 정도 가져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건 중요한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의 가격대 이런 거를 자기만의 그 생각이 있죠. 그럼 여기까지 또 얘기하면 아니 무슨 전문가가 앉아서 줄 긋고 있냐. 이거 기영이하고 이거 똑같잖아. 이거 뭐가 달라 이거. 그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울기고 기울기를 이탈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느리기 때문에 내가 수동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거라는 거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너희들 뭐 과학적으로 이용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내가 각도 조절도 잘할 수 있으니까 나의 경험이 들어가면은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과거에 수많은 밴드를 연구를 하겠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교과서에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산 운용사 같은 걸 시험 보면 나오는 패턴이란 거예요. 수없이 선을 그어보니까 우리가 거의 100년간 선을 그어봤는데 이런 모습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게 소위 말해 패턴이죠. 한마디로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기울기. 그 기울기를 수도 없이 했을 때 기울기가 바뀌는 곳이 추세 이탈, 추세 강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반응하더라. 실제로 이 모습을 전 이거 오래 했으니까 거의 외워요. 외워집니다. 하다 보면 맞다 보면 배워요. 맞다 보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러지만은 저런 거 외우잖아요. 롤에 가서 아이템 데미지값 외우더만 그거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궁 몇 초 이런 거 외우잖아요. 하다 보면 외웁니다. 어떻게 외웠어? 그러면 하다 보면 외우는 거니까 바론이 몇 초에 나오더라 이런 거 알더라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고 몸으로 아는 거고 똑같하게 이거 외웁니다. 그러면 그 패턴을 줄 긋는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논리를 따지자면 자, 이 주가가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여기 왔을 때 못 올라가요.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물렸어요. 누군가 여기가 오면 본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물리고 사고하면서 이렇게 밀리고 올라갈 때 누군가는 본전이기 때문에 본전에 오면 팔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희한해요. 본전에 오면 팔아. 진짜입니다. 본전에 오면 팔려고 그러고 참아요. 내려가면 본전에 오면 팔고. 그럼 이 아래는 사실은 다 마이너스 게임이거든요. 이런 게임을 버티는데 본전에 오면 팔고 본전에 오면 팔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본전선을 깨고 올라갈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새로운 도전자 같은 게.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 더 좋고 새로운 도전. Here comes new challenger. 그래서 여기를 뚫고 가면은 여기까지 갖고 있던 사람보다 누군가 새로운 힘이 이걸 올린다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갖습니다. 그게 삼각형 패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졌으면 교과서까지 나와요. 밴드 이탈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턴 헤드 앤 숄더 한 10번쯤 말씀드렸죠. 이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면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선을 그려요. 깨져. 선을. 그럼 이탈을 해요. 밴드 이탈. 내가 배웠지. 이거 분명히 기울기가 우리가 말하는 점들에 모인 기울기가 이거였는데 알파라는 기울기로 가고 있었는데 알파가 깨졌어. 그럼 모멘텀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매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배운 대로 알파 이게 예를 들면 알파가 한 40도 각도로 기울기로 올라가니까 섬을 정확하게 가다가 35도 각도로 깨지는 순간에 모멘텀이 약해졌어. 파는데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해서 이게 약간 사람을 홀리는 게 한번 올려요. 이게 안 올려야 빠지면 얼마나 좋아. 팔았는데 마음 편하고 팔아서 역시 훌륭한 이론이거나 그런데 이 사람을 홀리게 올립니다. 참아요. 나는 바보가 아닌데 형 나를 그렇게 바보로 보면 안 되지. 참는데 문제는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순간에 그거는 못 참거든.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낮게 있을 때는 잘 참는데
그거를 근처에 오다 넘기는 순간에 아니었구나. 무슨 뭐 각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믿었던 내 자신을 갑자기 반성하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기울기가 40도라는 둥 모양 35도일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구만. 그러면 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었으면 거기서 문 다음에 빠지죠. 이 차트를 보면 각도 이탈 그래 팔어 물어 빠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패턴이 가장 유명해요. 왜? 요것 때문에. 오른쪽에 요거에서 요 현란한 요 찌의 움직임에 정말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 어류들이 물려 올라갔기 때문에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패턴이 헤드 앤 숄더. 왜 헤드 앤 숄더냐? 이게 머리고 양쪽이 어깨라는 거죠.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여기가 요 빨간 구간이 워낙에 사람들을 많이 홀렸기 때문에 그럼 물면 당연히 낚싯대 들면은 여러분 생각했던 바로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이론 기울기가 낮아지는 순간에 모멘텀이 반대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반대로 그 데드 크로스 그런 표현 쓰죠.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이렇게 한번 훅을 걸고 가더라. 그때 그래서 제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우리가 불러줬던 노래가 있어요. 굿바이 마이 프렌드를 괜히 적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줬어요. 요즘 분들은 이 노래 모를까봐 저희가 주제가로 사용을 했었는데 잠깐 그 보여드리면 다 아시죠 이 노래? 오랜만에 한번 얼굴 뵙고 가겠습니다. 우리 형님 노래. 이런 거 틀었다가 딱이 많이 맞았죠. 서로 물리면은 저거 보내주고 그랬어요. 가셨구나 이러고.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근데 저 패턴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삼각형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가끔 보면 고점을 같이 높이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오래 해서 사실 보자마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깨지는 쪽으로 간다. 이걸 흔히 또 이런 표현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쐐기라 그럽니다. 쐐기라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 모멘텀의 각도가 있었는데 위건 아래건 깨지면은 나는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주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하락세기라 그러죠. 180도 뒤집었어요. 뒤집으면 상수임. 여기다가 평행선을 하나 긋잖아요. 모양이 저렇게 쐐기형으로 안 되고 이렇게 간다. 평행선 빨간 선을 커서. 그럼 이거는 깃발형입니다. 왜 깃발형이냐? 모양이 깃발처럼 생겼죠. 그렇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깃발처럼 생겼는데 그 일두리면은 깃발. 말이 바뀌어서 그렇지 한마디로 원리는 똑같죠. 내가 생각하는 각도를 나는 그렸는데 선으로 이동 평균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며 그거를 나는 내 원하는 각도로 선으로 만들었어요. 내 추세가 깨졌다. 어느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깨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패턴이 있어요. 아까 같은 쐐기형을 만약에 내가 좋아한다. 이제 흔히 말하는 추세 반대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요. 왜? 보세요. 하락세기가 뭐예요? 추세가 이건데 반대로 되는 걸 찾겠다는 거죠. 상승세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180도 뒤집히면 상승세기라 그랬는데 반대되는 걸 찾겠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올라가는 걸 찾겠다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잘 돼가는 거 보면 모르겠지만 이거 안 됩니다. 대부분 이건 거꾸로 거죠. 바이더 딥 하겠다는 건데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주막 앞편 하시고 올라가는 거 해야 되고 주로 이제 종목을 찾는 그런 어떤 걸 찾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자 근데 패턴에 재밌는 점이 있어요. 같은 패턴을 보다도 사람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왜? 깃발형이라고 쳐봐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깃발 휘날리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봤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바이더 딥하겠다. 여기서 합니다. 왜냐? 이 위를 뚫을 테니까. 그리고 버텨요. 난 좀 안전한 걸 좋아해. 그럼 여기서 합니다. 난 추세 추종을 해. 올라가는 걸 보고 가야겠어. 이런 사람이 여기서 해요. 올라가는 걸 보고 하는 거죠. 추세를 추종하고 조금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돼요.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여기서는 지지할 거야. 그 믿음은 어디서 왔냐? 모르죠. 야, 그 믿음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어려워요. 그거 왜 믿어? 그러면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 선을 그어요. 이렇게. 봐봐. 야, 이거 뭐야, 그거? 야, 이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봐봐. 이 점들이 예를 들면은 A 알파라는 각도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각도의 하단에는 여기 물론 이렇게 말해도 무슨 기영이 김밥 많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이런 기술적 분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바이더 딥을 하겠어. 리스크를 감내하겠어. 이렇게 가는 거를 기대하겠어라고 사는 게. 그래서 어디서 사냐에 따라 자기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근데 패턴형의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나 이런 패턴 같은 걸 보거나 그런 분들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손절, 익절 라인이 확실해요. 특히 익절 말고 손절. 왜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못 넘고 선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팔아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뭐 각도가 뭐 30도네 해갖고 이 선을 걷는데 내려오잖아요? 아, 각도 잘못 걷다. 잘못 걷다. 알고 보니까 이 선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팔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 손절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냐? 장점이기도 하지만 최대 단점이기도 해요. 죽도록 손절, 익절을 혼자 해요.
시장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장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는 손을 긋더니 샀다 팔았다 혼자서 손절 막 이러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라 이러면서 혼자서 춤을 춰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이게 그래서 이 손절 확실한 반면에 혼자서 맨 땅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시장은 똑같은 그 가격인데 나 혼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죽도록 깨질 수 있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트레이드 최대 덕목은 제가 경험상 똑같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많이 깨지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들어갔다 나왔다 미끼를 계속 따먹히다가 걸렸을 때 얼마나 왕창 딸 수 있느냐가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갈라요. 해보니까 저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걸렸을 때 피렘이야. 기가 막혀요. 어쩜 그렇게 피렘이만 올라오니? 30cm 이상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올라가면은 15cm 이상은 보내야 되거든요. 한 15에서 20cm예요. 잘해야. 이게 안 걸려. 계속 중자만 올라오고 대자가 안 걸리는데 훌륭한 트레이드는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뭐 거의 반년치에서 1년치 벌 걸 한 번 했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샀다 팔았다 안 하려고 버티려면은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지금 확대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 이러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약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이 기업은 지금 각도가 이 각도잖아요. 마이너스 30도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 기업은 이럴 기업이 아니야. 이쯤에서는 플러스 30도로 바뀔 거라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믿음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 때나 살 수 없으니까 그때만 노리는 거죠. 낚시처럼 노리고 했다가 여기라고 생각할 때 플러스 30도로 바뀔 거라고 믿음 갖고 들어간 데다가 또 이 훌륭한 트레이더들이 제가 정말 이거를 못했는데 첫 진입 자본이 커요. 여기서 살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전에 100억이라고 치면 한 10억 넣어보죠. 100만 원이라고 할까? 전 이거는 기관이었을 때니까 100만 원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한 10만 원 넣어봐요. 10만 원. 오, 가나? 여기서. 저 또 안전형이니까 추세 추적 안전. 확인할 거 다 하고 올라가는 것도 확인하고 뚫는 것도 확인하고 요쯤에서 한 10만 원 넣어봐요. 되나? 내가 맞나? 기업에 대한 믿음이 좀 적고 뭔가 나에 대한 확신이 적으니까 10만 원 넣어보는데 가요. 오, 20 가요. 여기서 나머지 70을 다 넣어서 100이 돼요. 10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와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또 조정이 오는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 조정을 여기서 하지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저는 그래도 6년 7년 버틸 수 있었던 게 여기쯤에서 100을 넣어서 그래요. 우리들은 대부분 어디서 100을 넣냐? 여기서 넣죠. 5? 10? 20? 전 여기서 100. 그래도 한 요쯤에서 100. 우리는 100! 가는 거죠.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베팅을 그런 믿음을 갖고 처음에 여기서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승부를 가릅니다. 같이 봤더라도 여기서 강한 사람과 여기서 강한 사람은 성과가 달라요. 여기는 뭐예요? 아래 발표할 때 우리 7시에 모여갖고 이 주식은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어떻게 가 이유를 이만큼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다 맞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오후 장 끝났을 때 그 주장했던 사람은 마이너스예요. 갔는데 올라갔는데 왜 마이너스일까? 여기서 다들 그 말을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던 사람은 왕창 벌었어요. 여기 사서 그래? 너 믿고 간다? 그래. 무식하게 누가 왜 그 믿는지 모르고 그 믿고 간 사람은 벌었는데 그 얘기한 사람은 내가 만나도 여기서 잡아. 마이너스. 이게 왜냐하면 참 그 시장이 요사스러운 게 요 아까 전에 그 헤드앤숄더에서 그 빨간 선 표현한 거 있죠. 그 점이 이런 데서 꼭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죽하면 용어도 있어요. 확인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확인한다.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밴드에 뚫고 이제 각도가 바뀌어서 기업의 뭐가 바뀌어서 수급이 바뀌어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 그냥 올라가주면은 편한데 꼭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두 번 흔들려요. 또 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약간 액션을 취해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물려요. 다 날라가요. 손절. 왜냐? 난 여기서 샀거든. 여기서 샀으면 아니면 여기서 샀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저 위에서 다 들어왔어. 역시 아니구나. 무슨 뭐 되도 않는 그런 기어이 같은 걸 내가 믿다니 주술적 의리에 내가 빠지더니 내가 미친놈이지. 그래 역시 투자는 장기 투자다 이러면서 무슨 뭐 슈카가 뭐라 그랬다고 이러면서 던지고 가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과연 내가 초기 들어갈 때 얼마나 규모 있게 잘 들어갈 수 있느냐 또 이런 걸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냐 이게 또 움직일 때 보면 W자로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이거? 제가 괜히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 오른쪽 W가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그린 라인을 꼭 조금 깨요. 기가 막혀요.
꼭 깨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게 워낙 유명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걸 일부러 깨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많이 해요. 실제로 그 깨면은 나중에 여기를 캔들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깨긴 깼는데 나중에 보면은 거기 요걸로 거기 폭 찍은 다음에 가. 그러니까 내 손절 여기 다 나갔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들어요. 이게 좀 표현이 어렵긴 한데 마지막 여기 폭 찍고 올라가는 여기를 내가 그냥 드립다 던져갖고 내 거 없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패턴은 보통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걸 버틸 수 있으려면 사실 이 기술적 분석도 물론 우리가 언제 매매 타이밍에 있어야 되지만 이 기업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내려왔다가도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이런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W자를 버팁니다. 아니면 여기서 나가요. 아니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던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성공할 때도 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대. 이거 어떻게 버텼냐 그러면 그게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려와서 그렇지 이 선 같은 건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주가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그어서 뭐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렇지 저 선에 스토리가 뭐가 있겠어. 저 점에 스토리는 원래 없어요. 근데 나 혼자 거기서 막 노래를 읊고 있는데 야 이 노래를 어떻게 버텼어 그러면 야 그게 그 선이었어? 뭐 나중에 이런 소리 하고 그냥 들고 있으니까 가던데 뭐 이런 분이 오히려 돈을 배운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죠. 나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AI가 발달하면은 과거 100년 정도의 사례를 다 비교해보면은 얘가 이거 알파고가 얘기해주지 않을까? 거기다. 여기서 먹을 확률 72.38%. 바둑 나오잖아요. 점 하나 둘 때마다 바뀌잖아요. 거기 62%. 너 깨졌어.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거기 패배. 던지세요.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분명히 아마 이것도 간서 있어 보이는데. 이거 넣어서 수많은 패턴을 하면은 그 수많이 찍히는 점들을 다 넣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끝이 아니라 이건 지금까지 패턴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2-30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다음 점이잖아. next dot. 다음 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거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국민 보조지표죠. MACD.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에 사실 원리는 다 들어있어요. 기울기 값이 이렇게 변하는 걸 하겠다. 이게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앞으로 당기면서 기울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축하 네 말대로 하면은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고 이거 보기 힘드니까 이거를 아예 보기 좋게 보기 편하게 만들겠다. 그게 이제 MACD죠. 기울기 값들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순간.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순간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이런 거를 그럼 이거 뭐 며칠 기울기 값이야. 거기 이런 거예요. 뭐 12일이냐 26일이냐 뭐 가운데를 9일로 잡을 거냐. 이걸 어느 기울기 이 정도의 기울기를 볼 거냐 이 기울기를 볼 거냐 이 기울기를 볼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기울기 변하는 걸 보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MACD고 또 뭐 있냐 물론 이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후행적인 거 아니냐. 그 과거일이잖아. 과거일. 과거로 미래가 보이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차트 후행성이라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극복하기엔 아이디어들 이게 사실은 어떤 함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찍히는 이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수학자들이 많아요. 함수를 연구해. 근데 그게 사실 랜덤 베리어블이잖아. 이거 그냥 무식한 우리들이 찍는 거기 때문에 무슨 규칙이 있을 리는 없는데 그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차트 후행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냐? 사용해요. 이거 돈 주고도 팝니다. 이게 현재 차트거든요. 이게 현재 주가 움직임. 이거를 미래로 그려요. 미래를 입장에서 보면 과거잖아요. 이걸 앞으로 당겨서 그려놔. 그 다음에 둘이를 싸움을 붙여. 무슨 싸움을 붙이냐? 돈 주고 팔아요. 진짜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봐봐. 이걸 뚫었어. 매도 신호. 과거에 나와 지금 미래에 내가 싸우는 거죠. 패배한 거죠. 물론 의미는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굳이 의미를 찾자면 봐봐. 특히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보죠. 이게 거래량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점 많이 찍힌 거니까 거래가 많이 된 옛날에 요 점이 P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가 많이 된 점이 누군가한테는 산지점이고 누군가한테는 판지점이고 누군가한테는 저항선이고 누군가한테는 지지선이에요. 흔히 뭐 매물대 뭐 이러잖아요. 이 점이야. 근데 거기를 뚫고 내려갔어. 자, 어때? 팔아야지. 그럴듯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그리지 말고 뒤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그럼 또 이렇게 하는 거죠. 훌륭한 생각이야. 야 역시 자네가 배운 보람이 있구만. 역시 훌륭한 뭐 교육을 받았어. 이것도 의미 있지. 그건 뭐야 이제. 그러면 아니 미래에도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거 뒤로 당겨요. 근데 여기서 뒤로 당겨서 일로 아까 똑같은 거예요. 뚫리면 패배. 과거에 나한테 졌다. 여기 꺾이니까 과거에 나한테 지는 점이다. 패배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라 옛날에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저는 예뻐서 많이 켜왔는데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일목규정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예쁘잖아. 예뻐서. 미국엔 이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본다 그러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 구름대라는 게 제가 아까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무식한 방법을 누가 써요? 딱 그려놓고 해요. 현재의 나를 미래로 보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녹색선은 현재의 나를 과거로 보냈잖아요. 앞뒤에. 앞뒤를. 물론 이게 있죠. 며칠 뒤로 보낼 거냐. 그게 또 미묘합니다. 일주일입니까? 9일입니까? 13일입니까? 야, 13일에 금요일이라는데 13 아닐까? 17, 이게 소수 아닙니까? 소수? 소수에 리만 가설도 있고 그런데 소수로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리예요, 진짜로. 이 시간론이라 그러죠. 시간의 의미가 있다. 13일이냐? 이게 또 나라별로 다르단 말도 있고. 요 앞선은 13으로 하고 뒷선은 9로 해볼까?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일목기적표 같은 거 보면 이런 소리 하죠. 구름대를 깨고 내려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를 미래로 그린 거를 내가 깼다. 녹색선은 나를 뒤로 보낸 거거든요. 녹색선이 깼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과거에다가 현재의 나의 뒤통수를 때렸단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사고팔고 합니다. 그리고 그려놓고 보면 또 그럴듯해. 여기 오면은 밟고 가는 것 같고, 여기 오면 밟고 가는 것 같고, 그죠? 깨지 않은 것 같고, 야, 깼네? 팔아야 되네? 많이 빠졌네? 뭐 이렇게 또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럴듯합니다. 실제 저런 식으로 많이 웃기게 얘기했지만 우습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웃기게 얘기했지 우습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근데 그거 길잖아. 나는 정말 단테야. 정말 짧은 분석을 원해. 오늘 하루의 다점의 움직임에서 나는 인사이트를 얻겠다. 그게 캔들 분석하는 분들이죠. 이 캔들 분석으로 갑니다. 데일리 캔들에 또 의미가 있다. 캔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죠? 여기 아래 위 찍은 점, 여기 시가, 종가, 음봉이면 밀린 거, 빨간색이면 양복. 캔들이라 그럽니다. 캔들. 이게 오늘 하루 점들의 시간대별 분포를 나타내 주는 건데, 캔들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특정한 추세 중간에서 나오면은 그렇게 큰 의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코스피 지수도 아니고 특히 종목이라면. 근데 보통 추세 끝에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의미를 갖습니다. 추세 끝에 그것도 요 거래량 점이 많이 찍힌 거를.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 봐봐. 들어 올렸잖아. 이거 봐봐. 밀렸잖아. 힘이 아래로 센 거야. 위로 센 거야. 그런가? 그러면서 이름도 있어요. 똑같은 거여도. 예를 들면 이거. 저 추세 끝에 올라가는 와중에 파란 요거 있죠. 요거 아까 보여준 거. 밀렸잖아. 이게 뭐같이 생겼습니까? 유성. 영어 이름도 있어요. 슈팅스타. 왜 슈팅스타냐? 니 주식 앞으로 슈팅스타라는 거죠. 니 주식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성형이에요. 유성처럼 사라지다. 바람이 아니라 유성입니다. 아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슈팅스타만 있냐? 뭐 좋은 건 없냐? 있죠. 이 슈팅스타를 거꾸로 바닥에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못 구했습니까? 이게 이름 되게 쉽죠. 요게 거꾸로 이제 밀렸으니까 이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아래에서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은 들어 올린 거. 이건 뭡니까? 그쵸? 오한마!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름 기가 막히게 짓네. 오한마라 그러면 이제 한국말이고요. 이건 외국에서 졌으니까 해머. 우리나라 말로 전형적인 표현으로 빠따. 눈빠따 아니고요. 빠따 해머. 오한마라 그래요, 이거. 오한마랍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해머형이라 그래요, 해머형. 그럼 이건 뭐냐? 해머가 뒤집혔네? 뒤집힌 해머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실제 있는 이름입니다. 인버티드 해머. 뭐 멋지게 쓰면 그런데 해머형. 딱 보더라도 해머형은 뭘 뜻하냐? 수려 때린다는 거죠. 추세의 끝에서 이런 해머가 나타나면은 이제 뭐 들어 올린 거니까 빠따로 간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뭐 많이 하고요. 맞다는 건 아닙니다. 재미로만 들으세요. 가끔은 이게 나와요. 이거 도지라고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된 거. 아래도 위도 밀리지 않았어. 비겼어. 근데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는 사자가 더 많아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야 되는데 조금 밀려서 비겼잖아요. 기분이가 안 좋아. 그럼 여기서 뭔가 안 좋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위에 박히면 네 주식은 이제 밤하늘의 별이야. 석별형이에요. 이브닝 스타. 네 주식은 밤하늘의 별이야. 이별이란 거죠, 이별. 근데 반대로 밀리는 와중에 나왔어요. 그럼 원래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들어 올려서 밀리는 와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밤하늘의 저 깜깜한 와중에 별이 아니라 아침에 이제 막 뜨는 별이야. 그럼 뭐 이름이 바뀌죠. 이거는 석별형 이브닝 스타였으니까 아침은 당연히 모닝스타. 그래서 이름이 새벽별, 샛별형. 좋죠. 모닝스타. 모닝스타 이제 앞으로 해 뜰 날 남았으니까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다린다. 새벽이 오는. 위치에 따라 달라요.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장님이 좋아했던 거는 힘센 형들이 어깨를 걸고 가는 막 밀리다가 갑자기 힘센 형이 등장을 해. 빨간색.
장대항복이 나면서 그걸 장악했다고 표현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그러면은 이런 것만 또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대박치고 싶은 사람들. 대박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A에서 한 R까지 마음에 드는 종목 10개 정도를 분석했어요. 이 중에서 5개 정도를 노려보고 있어. 5개 정도를 노려보다가 어떤 하락한 5개 종목 중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중에 차트에서 이제 이런 장악이 뜨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다. 이걸 들어가. 그냥 무조건 차트를 보고 이걸 들어가진 않아요. 그건 진짜 무식한 거고. 이름도 모르는데 이거 뭐하는 기업인지도 모르는데 차트에 장악형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네가 장악되고 그러면 장악되는 거고 그럼 빠따 맞는 거야. 빠따. 오화가 맞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5개 많은 분은 10개 정도를 보고 있다가 왜냐면 안 그래도 살려고 그랬거든. 게다가 이거는 지금 이런 추세 반대잖아요. 바이더 딥하는 종목은 더 그래요. 가는 종목은 사실 원래 가고 있는 종목은 우상향 하면서 밴드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 종목은 단기를 쳐도 그렇고 그냥 쭉 가니까 뭐 특별한 공부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추세 반대는 꼭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그래야 들어가지. 왜냐면 말이 여기지 여기서 흔들릴 거 아니야. 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 한두 개씩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이 대박을 치기 위해서 장악형이라 그러고 아래 거래량을 많이 보는. 또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에 한 몇 번 요게 맞다 보면은 자기 차트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트가. 어느 분은 이런 쐐기형을 좋아하고요. 어느 분은 이런 장악형을 좋아하고요. 어느 분은 아까 골든크로스를 좋아하고요. 어느 분은 MACD를 많이 보고요. 어느 분은 RSI를 많이 보고 어느 분은 또 뭐를 많이 보고 사람마다 다른 게 모든 걸 다 알긴 들기 때문에 자기가 맞췄던 그게 있습니다. 뭐야? 야,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 쓸데없는 걸. 야, 이 주술적 이게 들어가는 걸 제가 왜 오래 하고 있지? 아, 너무 부두교에 심취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부두교 좀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심취를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과열에 팔고 과열에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 너무 과열되면 팔고 싶고 너무 과열되게 남들이 매도하면 사고 싶어요. 그럼 이제 RSI 이거 상승한 날 하락한 날 이걸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너무 무식하잖아. 이 데이를 N으로 세는 게 말이 되냐. 수준도 넣어야 된다. 가격 수준 위에서 몇 %냐. 그걸 이 퍼센트로 되겠다. 여기 있냐도 그거 넣어야지. N분의 N이 말이 되냐. 그게 스토캐스틱.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보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놓죠. 가격이 현재 가격 자기가 보는 가격 중에 이렇게 왔으니까 이때 매수고 매도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점이 찍혀있는 함수에서 우리는 다음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기울기입니다. 사실은 이동평균 처음에 디폴트 값이 거래량하고 이동평균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거래량과 이동평균이 여기서 줄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런 보조지표가 등장을 하고 사실은 그 정도만 봐도 요런 거를 찾자는 거잖아요. 많은 보조지표 자체가. 이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 그리는 것도 사실은 이동평균하고 다르지 않아. 이렇게 해놓고 요걸 찾자는 거죠. 뭐 RSI, MACD 이러는 것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걸 찾자는 거고. 결론적으로 거의 뭐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간 기다려야 되고 이 차트라는 게 왔다 그래서 이게 또 묘한 게 데일리봉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도 가끔 1분봉 예를 들면은 이런 와중인데 자기가 봉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난 사고 싶어.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요. 30분봉을 봅니다. 아닌가? 60분봉을 봐요. 아닌가? 5분봉을 봐요. 아닌가? 1분봉을 봐요. 그치? 야 그런 식으로 이유를 만들면 세상에 이유가 다 있지. 마지막에 30초봉도 봐요. 난 지금 사고 싶은데 계속 그런 게 안 보이면은 그거 나올 때까지 그거 뒤지면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물론 단기봉도 물론 보긴 하지만 긴 거를 좀 많이 봐요. 주봉, 월봉 아니 기본적인 각도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각도는 알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도 싸움, 뭐 캔들 싸움, 형태 싸움 이런 거를 많이 한다는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할지는 정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목이 뭐 몇백 개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기술적 분석을 할지는 이 A라는 거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A에서 뭐 Z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무식하게 코스닥 아무 종목 팍 찍은 다음에 그걸 하면은 확률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찾아야 되죠. 내가 어느 종목을 기술적 분석을 해서 그 타이밍을 잡을 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공부가 뭐 알파요 오메가고 여기는 타이밍을 잡는데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재미로만 봐주십사 하는 게 이게 최대 기술적 분석 뭐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게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 선 자체는 주관적이지 않는데 이 선에서 점이 어디 찍히냐는 거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이 선이 각도가 30도로 올라간다. 근데 네가 사는 어느 날 하필 그날부터 거꾸로 마이너스 30도로 갈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30도인 각도로 있는 거를 올라타면 뭐 이렇게는 가겠지만 30도로 가지 않겠냐. 라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면 이렇게 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도 주관적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있고 또 가장 쉬운 길은 당연히 이 점을 찍은 그 기업을 분석하는 게 이제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기술적 분석 이거를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당연히 보조하는 지표고요. 안 보는 분도 많아요.
굉장히 길게 가는 분이나 펀드를 크게 하는 분들은 한 종목 한 종목 이거 보면서 대응하지 않잖아요. 코스피 지수 정도만 보던가 아니면 미국 S&P만 보던가 안 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반대로 이것만 보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것만 보는 분도 기본적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목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좋은 점, 장점이라 그러면 룰을 만들 수 있다. 단점이라 그러면 룰에 얽매인다. 모든 차트에 답이 있지 않지만 또 대부분 모든 차트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또 단점이나 장점은 자기 생각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타이밍을 줄 수 있지만, 꼭 위험한 거는 기형이를 그리는 분이 있어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분이 있는데, 차트가 유용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사람들이 봐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살떼기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싫어해.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보면 안 되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움직이는 게 많은 사람들이 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깨지냐? 많은 사람들이 봐서 움직이지만 나는 그걸 반대로 대응하니까 깨진 거고, 나만의 방법을 찾으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허공에서 이런 점 찍혀 있는 거에서 자기가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별이 떨어지네, 어머 유성인가?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보시는 게 낫고, 또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많은 방법들, 여기 이렇게 대응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거를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 짜서 넣어요. 그게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위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굉장히 막 원유 나오듯이 그런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는, 뭐 15일 뒤로 보내면은 과거에 나와 싸운다, 이런 무슨 무식한 방법이냐. 무식해 보이지만 이걸 함수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보면 있어 보여요. 기가 막힙니다. 어쩜 그렇게 있어 보이니? 야, 이게 뭔가 시그널을 팍 주는 것 같고 깜빡깜빡깜빡거리고, 지금 말하니까 뭐 무슨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짜서 보여주면 뭔가 대단히 뜨인 분 같고, 뭐 슈카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고 뭐가 있어 보이고, 역시 전문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드냐로 승부를 보는 분도 있고 되게 부자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로 사기치는 분도 많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변수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거의 값에 내 변수를 그냥 맞추면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잖아요. 뭡니까? 뭐 카카오톡 가면 리딩방 뭐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옛날에 얼마를 벌었고 뭐 해서 이런 거 할 때 그게 진짜 많아요. 팀으로 하는 매매, 소위 짜고 치는 매매. 한 10년, 15년 전에는 기관에서도 이게 별로 죄의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힘 합쳐서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지. 이제 컴프레서가 세기 때문에 이게 없는데, 과거에는 야, 나 과거에 크게 벌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중에 짜고 치는 매매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한 20년 전에 제 아는 분들도 그래서 고초를 치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재미로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옛날에 일했던 책상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 사업본부로 갔죠. 한때는 이게 10개였습니다. 위에 이렇게 있어서. 줄여서 하나, 둘, 셋, 넷, 다 8개인데 제 자리였어요. 이 자리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로 가게 된 이유, 물론 첫 모니터도 있지만 핵심. 이게 아침에 와서 그 아메리카노 쫙 마시면서 뭔가 글로벌 시세에 대해서 논하면, 이거 옆에 블룸버그잖아요. 블룸버그 어제 봤냐? 어제 말이야. 아메리카노 불면서, 그 있잖아요. 딱 고층 빌딩 유리벽 보면서, 특히 뭐 여직원 같이 있으면 더 좋고, 옆에 이제 막 과장 대리 때 사원들 불러다가 아메리카노 쫙 불면서, 라떼는 말이야. 야, 오늘 블룸버그에 뭐 어제 미국 금리가 어쩌고, 일드가 뭐 라이징 했다는 둥, 무슨 뭐 이브닝 스타가 뭐 아래로 꼈다는 둥, 얼마나 있어 보여요. 오면은, 이것 때문에 제가 갔죠. 저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저는 이것 때문에 갔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고생만 틱싹이 하고, 이거 딱 하면서, 뭐면서 가끔 대학생들 뭐 이렇게 오거든요. 트레이닝 사업부에. 걔들 데리고 또 와서, 이거 뭐 있어 보이게 손으로 가리키고, 이 점이 말이야, 이게 뭐, 사실 이거 별다른 거 아니죠? 별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네이버 켜놓고, 여기 카카오 켜고, 여기 구글 켜도 똑같은데, 좀 있어 보이게 좀 키고요. 이쪽에는 기영이 그려놓고, 이쪽에는 뭐 이브닝 스타 그려놓고, 이쪽에는 슈팅 스타 그려놓고, 이쪽에는 민트 초코 그려놓고,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건 좀 되게 있어 보였기 때문에, 좋았죠.